정권을 내낼 것인가 다 필요도 없는 말이 이준석 대표 말은. 그렇구나. 저거 3년 넘어요. 왜냐하면 네. 1심에서 무죄가 저기다가 1심에서 무죄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1심 무죄 다음에 그렇게 안 하지. 항소하고 상고하면 한 3년은 3, 4년은 가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가 말한 3년은 너무 길다도 매력적이지만 아니 1년도 못 참겠는 이 피 끓는 민중들 민심하고는 또 그런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년도 너무 길다. 1년도 최근에 너무 길다. 구호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범야권과 진보가 일단 당장은 여야 영수회담도 해야 되고 강하게 민생 드라이브도 걸고 특검 드라이브도 걸지만 언젠가 저는 당선인들 중심으로는 이제 총의를 1년도 너무 길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겠죠. 최상면 특검 같은 거 거부하고 민생회복 정권 거부하고 고물가 굴가 대책 다 거부하면 그렇게 버티기 침대 축구로 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1년도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걸고 탄핵 절차에 이제 착수해야 됩니다. 사실상. 아니 근데 뭐 팩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탄핵 절차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탄핵한다고 더 중요한 하더라도 거는 헌법재판소 가는 거잖아요. 네. 특검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것들이 헌재에서 탄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부권을 남발하고 특히 본인의 범죄와 관련된 거부권을 남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형사상 직권남용의 유죄가 확정되기 더 지나고 근데 그거는 조금 헌재에서 형상재판으로 근데 그거는 조금 그 말씀이 맞긴 한데 그것도 당연히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보통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죠. 그걸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탄핵 사유를 하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필요한 거는 최상병 특검 같은 걸 통해서 대통령이 직권남용 개입했다. 그게 이제 명백한 직권남용이니까. 그런 게 결과가 나오면 탄핵 사유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요 얘기를 지금 사회자가 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데 일단 1년이 넘게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특검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이제 막 그 법안 만들고 올라가고 대통령이 뭐 누구를 지명 한 해 만에 난리를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3개월 뭐 수사해보고 더 한 해 만에 이러면 1년 걸려요. 그 후에 결과가 이제 나왔다고 쳐요. 그럼 결과가 대통령이 직권남용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구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안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국회에서는 당연히 통과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국회 사람들이 싸워야 돼요. 국회의장과 그 변호인 단들이 상대방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은 대통령 측 변호인. 그 사람들하고 서로 싸우는 걸 보고 탄핵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결국 주체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이 매우 지난번하고 다르다. 대통령의 프렌들리하다. 친대통령적이다. 윤석열 프렌들리. 게다가 헌법재판소장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방향키를 쥐고 좀 움직이는데 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매우 꼴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하세월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내년이니까 하세월이기도 하고 결과가 만약에 어떻게든 안 좋게 나오면 기각이나 이런 걸로 나오고 왜냐하면 6명이 오히려 정당성을 줘버리는 그렇게 거야. 되면 대통령 완전히 기세 등등.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반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명백한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전국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이제 요거 하나 기대는 거지. 그래서 그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최상병 특검과 그렇게 관련해서 이게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게 민주당도 그렇고 야권 그다음에 어디까지 지금 호응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대통령이 내려오고 빨리 헌정 질서가 잡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이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면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국회에서만 할 수 있는 개헌을 해가지고 헌재가 개입할 수 없게 하면 되잖아. 개헌도 엄청 오래 걸려요. 개헌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개헌도 엄청 오래 걸려요. 개헌도 엄청 오래 걸리고 개헌하면서 바로 개헌이 바로 실시된 요 해에 대통령에게까지 이걸 적용시킨다? 아니 사실은 안 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렇게 그건 부칙에 넣어가지고 이제 합의를 보는 건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오래 걸린다. 개헌이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를 취하면 오히려 안 좋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타협이 됐다는 얘기거든. 지금 자꾸 협치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총선 때 나왔던 말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흐름을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딜을 친다고.
내가 뭐 한 1년 남았으니까 물러나 줄게. 그때 예상되는 시점이 한 2027년 여름이라고 본다면 2024년, 5년, 6년이잖아요. 6년 여름이면 좀 더 되겠다.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우리들 입장에서 보자면 뭐야, 일 다 했는데. 자기 누릴 거 다 누렸는데. 그동안 해먹을 거 다 해먹었는데. 그러네. 이렇게 돼. 나는 대통령에게 가장 해줘야 될 거는 대통령과 그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땅 문제라든가 모든 규제 풀어주는 거. 이게 대통령의 일가와 관련된 가족들의 재산 증식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진실 규명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개헌을 하면 진실 규명이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못해. 이걸 들친다는 게 이거야. 이걸 특검을 제대로 못한다. 이것들을 안에다가 안건들을 못 올린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은 거의 너무 명확하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한 것 같은데 헌재로 가면 헌재 구성이 좀 그렇다. 그렇죠. 개헌을 하면 윤석열 일가에 관한 각종 의혹 사건의 진실 규명이 요원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스스로 내려오는 건데, 스스로 내려오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법무장관 비리 집단은 구속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거부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민중의 힘으로 이제 4.19처럼 혁명을 일으키는 건데, 그러면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고 많은 분들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바라질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야. 저는 2016년 모델이 제일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렇죠. 6개월 동안 2천만 명 가까운 분들의 대국민 항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찬사를 보냈잖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대혁명을 통해서 헌재에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헌재 재판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지만 8대0 전원일치 탄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려면 근거를 보내야 되는 두 분 말씀이 맞죠. 정말 생각 같아서는 민주힘으로 당장 이렇게 끌어내리고 싶지만 그래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두 개의 특검은 이태원 특검은 또 다른데 윤석열 집단이 직접적으로 최상병은 수사 방해한 것이 전화해서 경로를 했다니까. 그렇죠. 직권남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집권 전에 주가 조작 관련된 거지만 이 특검이 수사에 따라서 집권의 수사를 방해한 전력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도 집권 세력이 수사를 방해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바이든도 계속 탄핵이 나오는 게 아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건희 수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당장 근데 왜 못하게 해요? 만약에 이원석이 못하겠다면 그건 서울중앙지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윤석열과 한동훈들이 찍어내린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사법방해예요. 사법방해죠. 수사방해가 아니고 광범위하게 봤을 때 사법방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되겠네. 그 혐의만 입증이 되면. 그래서 그 두 개 특검이 매우 중요한 거죠. 다른 특검보다 이걸 먼저 범야권 진보 세력이 총집중해서. 그래서 저는 192석이 지금부터 뭐 범야권 연석회도 좋습니다.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만난 것도 잘한 것이고요. 그 규모, 그 대상을 확대해서 이 두 개의 특검은 반드시 공조해서 치밀하게 추진 나가야 된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